미션 일본어 뭐니? 가니입니다. 시즌 3 드디어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시즌 3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네. 8월 16일부터 JLPT N3 시험 보기 직전까지 그거에 대한 이제 커리큘럼을 올려놨어요. 블로그에 자세하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각 9월, 10월, 11월, 8월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적어놨고, 간이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쵸.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첫 번째 교재는 해커스 일본어 첫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고른 이유도 뭐 블로그에 자세히 적어놨는데, 초보자들한테 되게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되게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 한 권에. 그래서 이 한 권으로 기초 문법을 끝낼 수도 있고, 플러스로 이게 20일 완성이에요. 그래서 20일 완성 끝내고 본격적으로 JLPT N3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 이거 광고받은 게 아니라 제가 보고 나서 되게 좋은 책이어가지고 간이상이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고른 책이고, 간이가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이게 답하는 형식으로 시즌 3는 진행해 보려고 해요. 네, 일단은 지금 이 20일 완성으로 일단 이 책을 하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정도 기준으로 제가 공부한 거에서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모니가 알려주는 추가 정보, 꿀팁들 위주로 한 20일 동안은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강제로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 보고 있죠? 뭐였죠, 이름이? 아니, 보는 것도 기억도 못하면 어떡해. 드라마. 유니콘이 되다가. 유니콘을 타고. 아, 유니콘. 뭐야? 추천해줬는데. 미안. 유니콘을 타고. 네, 뭐 그냥 보고 있어요. 그냥 보고 있어요? 네, 중간중간 뭐 표현이 들리는 건 따라서 해보고, 단어 들리는 것들은 따라 말해보고, 뭐 요 정도로 보고 있죠. 제가 이걸 추천해준 게 간이상이 평소에 애니를 봤기 때문에 경어에는 되게 약할 거예요. 뭐 명령어는 되게 잘할 거 아니에요?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잠들어라. 뇌물에? 그런 거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경어를 모를 것 같아서 일부러 회사 관련된 것들을 추천해 드렸어요. 카이샤? 카이샤. 그리고 짜증나. 중간에 아는 단어 해보는 거 너무 킹받는데요? 근데 이제 그 간이상이 또 신세대잖아요, 나름? 신세츠?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만해. 알았어. 그 신세대라서 제가 최근 드라마로 추천을 했어요. 최근 드라마 중에서도 또 유니콘 기업이니까 간이상이 또 개발 쪽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흥미가 있고 아는 단어들이 있겠다. 근데 뭐 약간 개발 외적인 드라마 같아서. 아, 그죠. 연애 드라마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봐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간이상 좋아하는 드라마 찾기 힘들잖아요. 찾기 힘들지. 추리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사실 이런 개발 관련된 드라마라면 사실 영어 드라마 미드긴 하지만 HBO의 실리콘밸리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갑자기 왜 드라마 추천하냐고. 실리콘밸리 진짜 재밌어. 거기는 진짜 개발이 담겨 있어. 알겠다고. 오케이, 지금 오케이. 일본어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간이상. 오케이. 무튼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보세요. 실리콘. 나쁘지 않아요. 재밌어요. 실리콘밸리? 아니 유니콘을 타고. 유니콘 된다고? 뭐 나름 재밌는 것 같아. 그쵸. 나쁘지 않습니다. 무튼 그래서 간이는 유니콘을 타고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자기가 흥미로운 드라마를 보시면 되는데 애니는 보지 마세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도 추리를 보지 마세요. 추리는 뭐가 또 있나요? 추리물, 형사물 이런 거는 너무 특정적이고 안 나와 시험에. 음... 근데 이제 경어를 평소에는 안 쓰고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회사 관련된 드라마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사 드라마, 범죄 스릴러 이런 거는 한정적이긴 하거든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뭐 이런 영화는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보세요. 갑자기 그거. 진짜 재밌게 봤던 거라서. 그래? 그거 어필하고 싶었구나. 네, 재밌죠, 그거. 네, 그런 거 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간이가 해커스 일본어 첫걸음 문제집을 보면서 데이 1에서 지금은 데이 3까지 공부를 했죠. 네, 그쵸. 일단은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3일치 해본 소감은? 명사 이틀치까지는 쉬웠어요. 데이 2까지?
네. 근데 형용사를 들어가는 순간 네. 외워야 될 단어의 양이 압도적으로 늘어버렸어. 아또데끼, 쇼리. 쇼리, 아또데끼, 하이보크. 오, 하이브크강 잘했어. 그래요? 아니, 근데 어렵진 않았죠. 문법 자체는. 문법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 앞에서 이제 말문 트기가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뭐 앞에는 간단한 문법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반복 학습으로 강제로 이제 머리에 넣는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조금 더 그 사이에 있는 예문들 2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는 실생활 회화 자동 발사 파트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여기서 한번 좀 정리되면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는 느낌이죠. 그렇죠. 네.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 대화들이 좀 신세대예요. 그 옛날 책 느낌이 안 들어요. 물론 최신 책이긴 하지만 우리가 안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네. 이게 그리고 일단 추가적인 거는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히라가나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는데 가타카나는 이게 참 오래되니까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가타카나는 좀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좀 쓰기 부록책을 좀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대부분 히라가나만 외우고 가타카나에서 조금 이제 됐겠지 하고 안 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 경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 일본 가서 배웠어요. 실생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데이 1에서 데이 3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퀴즈를 낼게요. 좋습니다. 네. 왜냐면 확인해야 되니까요. 잘 했는지. 중요하죠. 확인해야 하는 거. 그렇죠. 데이 1에서 뭐 공부했는지 기억해요? 명사형에 대해서 명사형 평서문 그렇게 어렵게 말하면은 뭐입니다. 맞아요. 일단은 데이 1에서는 데스, 데스까, 자나이 데스, 자나이 데스까 라고 해서 평소문이라고 간이상이 말한 뭐뭐입니다랑 뒤에 질문문 카 붙인 거 뭐뭐입니까? 뭐뭐해요? 현재 시제의 기본형. 그쵸. 진짜 이런 거 진짜 싫은데 뭔가 간이상은 약간 문법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정작 문법 진짜 못해. 싫어하는 거 아니고 싫어하는 못하는 거. 다이키라이다. 이건 진짜 잘 읽었네. 그리고 부정 나왔죠. 부정 그쵸. 평서문 네. 자나이 데스. 그리고 거기서 또 질문 카 뒤에 붙이면 질문 하는 거라고 이제 배웠어요. 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이제 맞춰보세요. 엄마입니다. 오카상 데스. 근데 참고로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우리 엄마는 오카상이라고 안 하고 하하. 맞아요. 하하다. 나는 엄마다. 하하 데스. 하하 데스라고 해야 이제 엄마예요. 엄마입니다. 치치 데스. 오, 잘했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어머니세요? 이렇게 묻고 싶으면 오카상 데스까? 맞아요.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단어 중에 점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 점장이 아니에요 해볼까요? 텐초 자나이 데스까? 잘했어요. 근데 일본어를 하면 왜 자꾸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는 걸까요? 왜냐면은 이게 그걸 타야 되잖아요. 인토네이션 타야 되잖아요. 괜히 도계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쵸. 이게 약간 몸짓이 살아나게 된다니까요. 약간 그런 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계속. 자,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 응. 고도모 자나이 데스. 요? 질문하고 있어. 고도모? 응. 고도모 자나이 데스까? 맞아요.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남동생이 아니에요. 오토토 자나이 데스.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 2 들어가 볼게요. 네. 데이 2에서는 이제 과거 나왔죠. 과거형, 과거형. 과거 평서, 과거 싫어. 의문, 과거 부정. 맞아요. 그래서 과거 부정에 또 과거 부정 의문까지 돼 있어요. 네. 뭐뭐였어요. 뭐뭐가 아니었어요. 이거예요. 네. 간이상이 모를 것 같은 거 좀 해볼게요. 네. 단어들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데이 2부터. 네. 어제 눈이었어요. 해볼까요? 키노 육
雪でした 맞아요. 유키 데시타인데 이거를 의역하면 눈 내렸어요도 가능해요. 자, 네. 네. 그리고 출장이었어요? 물어볼까요? 出張でしたか 맞아요. 오, 출장 외웠네. 야근이 아니었어요. 해볼게요. 야근. 残 짠. 残業 장교. 残業 잔업이에요, 잔업. あ残業でしたか 그거는 아残業じゃ 아니었어요. 残業じゃなかったです 맞아요. 장교자 나카타 데스. 회식이 아니었어요? 라고 물어볼까요? 아 회식 카이 카이 아니에요. 노미카이. 노미카이 카이쇼쿠라고 회식 똑같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로 노미카이라고 많이 해요. 노미카이でしたか 이 아니었어요? 飲み会じゃなかったですか 맞아요. 노미카이자 나카타 데스까? 회의였어요. 해볼게요. 会所でした 카이쇼 말고 会社 카이샤는 회사. 회의. 카이기. あ会議 응. 会議でした 맞아요. 카이기 데시다. 그러면 기념품 기억해요. 혹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준다고 해서 やす 야스는 아니에요. おぎ 오기도 아닙니다. 오가 있고 야가 있긴 해요. おすやぎ 오미야게. おみやげ 오미야게. おみやげでした 말했어요. 잘했어요. 사실 우리는 기념품이라고 말하는데 일본은 오미야게 문화가 있어서 어딜 가든 선물을 사다 주는 풍습이 있는데 그게 다 오미야게예요. 아, 한 6,000원짜리 과자도 있고 디즈니랜드 가도 오미야게로 뭘 사다 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뭘 사러 가면은 당연히 한자로 적혀 있겠네요. 한자어도 있고 히라가나로 써도 상관없어요. 히라가나로 쓰여 있는 것도 있고 토산이거든요. 네. 오 앞에 있고 토산이에요. 한자는. 그래서 오미야게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구만. 네, 오미야게 코너가 따로 있으니까 일본 여행 가시면은 꼭 사오세요. 아, 의도가 분명했구만. 네. 자, 그러면 데이 3로 가볼게요. 데이 3는 이제 드디어 형용사가 나오죠. 그렇죠. 데이3는 형용사가 나왔었는데 사실 조금 어렵긴 했어요. 왜냐면 이 단어들이 좀 입에 안 붙어서 외운다고 외웠는데 잘 이게 머리에 계속 안 박혀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나형용사는 왜 나형용사였죠? 나형용사인 이유는 뒤에 이제 형용사라는 게 뭔가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 나가 붙기 때문에 나형용사였습니다. 어디에 나가 붙어요? 원형은 다로 끝났는데 뭐 키라이다 응. 에서 다가 떨어지고 키라이나 오또 남동생 없습니다 참고로. 다행이네. 그래 노렸구나. 아 그래서 한 거예요. 키라이나 오또 응. 뭐 이런 식으로 나가 붙어서 나의 형용사다 라고 책에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책을 외웠구나. 우영우인 줄. 그리고 이 형용사는 원형 자체가 이 그리고 수식할 때 부가로 붙는 거 없이 뭐 가와이 오또또 카와이. 가와이 오또또 네, 그대로 쓴다 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적혀 있었어요? 네. 거기에? 되게 잘 기억하네요. 그러면 정말 잘할 수 있겠죠. 자, 특별하다, 특별합니다. 아 타이조쿠? 아, 전혀 달라요. 특별. 아 뭐였지? 토크베츠. 아 토쿠베츠 데스. 토크베츠 데스. 그러면 원형으로 써볼게요. 토쿠베츠다. 맞아, 토크베츠다. 특별한 사람. 토쿠베츠나 히토. 맞아요. 그러면 특별하지 않아요는 어떻게 돼요? 토쿠베츠자나이 데스. 맞아요. 잘했어요. 솔직했어요. 해볼까요? 다시 외워야겠다. 스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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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스나오다. 였어요? 스나오 데시다. 맞아요. 솔직하지 않았어요는 뭐예요? 스나오자 나카타 데스. 잘했어요. 스나오지 않았다 데스. 그럼 풍부하지 않았어요.
전혀 달라요. 유타카. 데이3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단어 네. 외워야겠네요. 훈다? 유타카. 아, 유타카. 왜 거기서? 유타카다. 응. 훈 뭐식이 있었는데 책에. 후앙. 아, 후왕. 후앙. 후왕. 잘했어요. 네. 유타카. 유타카. 풍부하지 않았어요. 유타카잖아까다 데스. 풍부했어요. 유타카 데시다. 풍부하다. 유타카다. 풍부하지 않아요. 유타카잖아이 데스. 되게 잘하네요. 그러면 떠들썩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아니, 자동 발사 있다고요. 실생활 회화 자동 발사. 아, 네. 니기야카 들어봤죠? 니기야카. 니기야카 번화하고 북적이는 걸 말해요, 가게가. 니기야카. 그러면은 북적이지 않았어요. 니기야카잖아이 데스. 않았어요. 니기야카잖아까다 데스. 그럼 번화했어요. 니기야카 데시다. 맞아요. 번화하지 않아요. 니기야카잖아이 데스. 맞아요. 이게 사실 번화하다란 말이 우리는 어색한데 일본에서는 니기야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와, 저 가게 사람 진짜 많아. 사람으로 북적여. 히토가 오이 해도 상관없거든요. 뭐 이형용선 나중에 나오지만 사람이 많다라고도 쓸 수 있지만 아노 미세 저 가게는 니기야카 데스네 하면은 북적거려. 사람이 엄청 많네라고 의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기야카를 엄청 많이 써서 니기야카다네라거나 와, 사람 짱 많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순수하네. 네? 순수해. 순수해요? 번역이 순수해진 건가? 아. 그쵸. 약간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써서 여기에도 나온 거예요. 데이 3까지 아주 잘했어요. 그 구문 자체는 되게 심플하지만 네. 역시 형용사 단어가 좀 잘 습득이 좀 안 된 편이었던 것 같아서 복습을 좀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제 단어 싸움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JLPT는 무조건 단어 싸움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저한테는 사실 제일 취약한 분야이긴 해요. 단어를 사실 이제 어릴 때도 그랬고 제가 전공을 외국어를 하긴 했지만 외국 공부를 할 때도 네. 약간 전반적인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습득을 했을 때 네. 저는 좀 약간 오래 가는 편이긴 해요. 아, 무조건 때려박듯이 외우는 거 말고? 그러면 되게 그냥 거의 휘발성 메모리처럼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럼 퀴즈 같은 거 풀면서 외우는 거는 좀 남는 편이에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간이상한테 추천할 그 어플이 퀴즈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하고 지금은 그러면 실생활 회화 지금 여기 안에 있잖아요. 자동 발사. 이거를 많이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간이상한테는.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문형으로 말트기가 굉장히 이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도 이거에 있어요. 구조가 있고 거기서 말만 바꾸면 이 말이 만들어지니까 되게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말을. 맞아,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되긴 해요, 사실. 이제 그 틀을 반복을 해버리면 네. 자연스럽게 그 구문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저도 이건 도움이 된다 생각하지만 단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그냥 저의 순수한 개인 성향이기 때문에 책의 이런 구성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간이상 같은 고충을 갖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부분 단어에서 포기하거든요. 맞아. 왜냐면 단어 싸움인데 그치. 끝도 없어, 단어가. 우리가 뭐 신조어 같은 걸 사실 그냥 한국어로도 받아들이는 것도 그런 문맥에서 한번 써보지 않는 이상 네, 맞아요. 사실은 금방 날아가거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뒤에 그 실회화 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데이 1부터 궁금한 거 한번 해볼게요. 데이 1에서는 그냥 뭐 쓸데없는 거긴 한데 도료라는 이제 동료라는 단어를 보고 동료? 도리츠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뭔 뜻이었죠? 동률. 동률? 동점. 아, 손흥민 김했다? 그거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거기 나온 건가? 네네, 맞아요. 동률. 그리고 이 책에서 그 이제 한자어들도 일단은 다 히라가나로 써놓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자는 나중에 나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아요. 처음에 한자 바로 나오면 읽기 싫거든요. 몹시 극하게 공감하네요. 하기 싫었을 것 같아 그러면. 그쵸. 그래서 저도 이 책이 굉장히 좋았던 게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리고 점점 뒤에 이제 한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결코 제가 이 광고비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소감이에요. 그리고 이 공손한 표현에서 대화 아리마생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제 센바이 대화 아리마생, 카이 코하이 대화 아리마생. 대화 아리마생이 나오는데 실제로 많이 쓰나요? 네와리마생 쓰죠. 써요? 네와리마생 쓰긴 해요. 실생활에서 쓰는데 엄청 존중하고 정중한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글쓰기 제일 많이 쓰고 회사 생활할 때 쓸 수 있고 자기 의견 어필하거나 뭐 얘기할 때 쓸 수 있죠. 공적인 자리에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뉴스를 하거나 뭐 네. 여러 매체로 듣고 따라하기를 하면서 네. 겸양어를 포함해서 뭐 되게 다양한 존칭어들이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존칭어의 레벨을 정리를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존칭어 말고 반말부터 갑시다. 반말? 거기부터 시작해야 어느 정도의 레벨로 높은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반말부터 갈게요. 자나이. 자나이. 조금 더 정중한 게 네와나이. 네와나이. 네. 자랑 대화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는 회화체, 대화는 문어체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하긴 해요. 네. 왜냐면 더 정중한 말이거든요, 대화가. 그래서 그 음. 단계별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존중한다. 요 붙는 거 있잖아요. 그럼 아니에요. 한글로 하면 지금 어떻게 되죠? 자나이. 뭐뭐가 아니다. 뭐뭐다. 대화나이. 뭐뭐가 아니다. 똑같아요. 한국어로는 똑같고 일본에서 조금 더 정중한 느낌, 딱딱한 느낌이 포함된 거예요. 공손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없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자나이 데스. 데스가 붙어요. 자나이 데스. 뭐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라가는 게 네와나이 데스. 뭐뭐가 아니에요. 그 다음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자아리마생. 자아리마생. 뭐뭐가 아닙니다. 그럼 대화 아리마생이라는 게 고정적인 표현이 아니네요. 자아리마생도 있는 거네. 당연하죠. 그래서 회화, 말할 땐 주로 자아리마생을 더 많이 쓰긴 해요. 근데 대화아리마생을 쓰면 더 공손하고 정중한 딱딱한 느낌이라는 거죠. 대화 아리마생. 네, 거기가 제일 최고봉입니다. 최고고. 그럼 겸양어는 뭐예요? 겸양어는 간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간이보다 더 낮춰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나를 낮추는 게 겸양어고 상대방을 높이는 게 존경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경어밖에 없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은 나를 낮추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렵겠구만. 네,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겸양어 존경어 많이 나오는 회사 드라마를 보라고 하라는 게 그때 다 무너지거든요. 겸양어 존경어를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그리고 방법도 너무 다양하고 끝판왕 느낌이기 때문에 미리 들어놓으시면 덜 부담스러우시니까 일부러 들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나이 좀 충격적이구만. 아, 그래요? 왜요? 고정적인 줄 알았어요. 대화 아리마생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일단 대화 나이도 있는 줄 몰랐고 자나이 데스 위에가 그냥 바로 대화 아리마생인 줄 알았어요. 이 두 개가 믹스해서 쓸 수 있는 건지 몰랐어. 아, 그렇구나. 다 믹스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구만. 네. 그리고 뭐 1강은 뭐 별거 없었어요. 네, 그럼 2강으로 가볼게요. 이 데이 2에서 맑음이었어요 라고 해서 하레 데시타카 라는 파트가 조금은 어색했거든요, 저한테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막다 라고 해서 이제 약간 형용 동사처럼 사용을 하는데 네. 얘들은 이게 지금 데이 2니까 명사로 소개가 됐죠. 네. 그래서 말가요 하면 하레 데스인 것 같은데 막다 이 자체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또 좀 궁금하고. 자, 맑아요라고 했잖아요. 네. 한국어로도 잘 생각해 봐봐요. 맑다가 원형이죠. 그렇죠. 하레가 명사죠. 네. 뒤에 뭐 붙여요? 데이 1에 나왔죠.
데스? 명사. 그쵸, 데스죠. 그 원형 뭐였어요, 원래? 하레? 아니, 그거 말고요. 하레 데스에서 데스의 원형. 하레다? 맞아요, 그거요. 음. 근데 나형용사랑 명사랑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구성이 똑같아요. 학생이 아니에요는 뭐죠? 각세자나이 데스. 그쵸. 그러면은 아까 니기야가 나왔죠? 북적이지 않아요는 뭐예요? 니기야카 자나이 데스. 그쵸. 자아나인데스 똑같죠. 요거예요. 요런 형식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맑다는 하레다예요. 다? 응. 하레는 맑음, 하레다는 맑다, 하레데스는 맑아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마침 각세가 나와서 그런데 네. 사실 저는 각세란 단어 자체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 옆에 조금 쯔가 붙고 세가 붙는 줄 알았는데 이번 책을 통해서 알게 됐죠. 각쿠세이였다는 것을. 이제 알았구나. 왜 그냥 듣기만 하면 각세거든.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초금이겠구나 맞아. 생각을 했는데 각쿠세이였어. 오, 이게 이제 발음 관련된 건데 스 발음 있잖아요. 스? S 발음. 네네네. 그리고 그 앞에 K 발음이 있어요. 음. 그러면 각쿠잖아요. 그러면 그 쿠가 약간 받침처럼 각세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 얘가 야쿠소크거든요. 약소크? 그래요. 그 야쿠소크예요. 아, 그래서 약처럼 들리는구나. 네. 그리고 우리 재밌는 거 간이상은 그 숫자에 되게 강하니까 6천 뭐예요? 록센? 그쵸. 록센. 이거 로쿠센이에요. 근데 록센. 에? 네. 그래서 로쿠센인데 록센이라고 발음을 하죠. 네. 네, 간이상 민망해요? 아니요, 전혀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뭐 이거를 규칙을 뭐 알아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우리도 뭐 유음이나 이런 규칙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규칙은 네. 초심자한테는 조금 뭐라 그랬지? 청해 같은 게 있다 했을 때 단어를 선택하는 게 분명히 좀 난잡한 문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초금 각구세에 적어놓고 1번엔 2번엔 각세 이렇게 적어놓거나 그거는 청해가 아니라 그거 오히려 독해 있어요? 앞에 단어에 있어요. 어휘 쪽에 있어요. 그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쵸. 찍어야 되잖아. 모르면 그 단어를. 그치. 찍어야 돼. 잘 찍어야 되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우리가 데스형 그러니까 뭐 하레 데스에서 과거형은 데시타잖아요. 네. 근데 부정형의 과거는 자 나이 데스에서 자 나이 데시타가 아니라 자 나카타 데스로 된단 말이죠. 그쵸.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규칙이에요. 네, 규칙이에요. 그렇구만. 그리고 다행히 좋은 게 나카타 데스를 한 번에 외워놓잖아요. 뒤에 이형용사에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아예 한 번에 뭉뚱그려서 외우게 시켰더라고요. 자 나카타 데스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참고로 아까 그 대화랑 자 간이상이 대화를 쓰는지 몰랐다 라고 했잖아요. 네. 바꿀 수 있어요. 컨버팅이 가능해요. 여기서도. 자 나카타 데스, 네와 나카타 데스 좀 더 중중하면은 정중한 말로 하고 싶으면 네와 나카타 데스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거에 자랑 대화는 호환이 가능해요. 아무튼 나이 데시타는 아니다. 절대 안 되죠. 많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유추했을 때는 나이 데시타도 가능할 것처럼 보이니까. 그쵸. 그래서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책에서 되게 소개를 잘했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그냥 아예 싹을 잘라버렸어. 생각을 못하게. 그래. 왜냐면 알면 알수록 더 헷갈려요. 알겠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왜 나이 데시타가 아닐까? 그건 잘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럼 좀 구조를 이해하고 외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궁금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조금 생각해요. 그렇군요.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자면 나이가 이형용사는 아니거든요. 나이. 근데 이형용사 취급해서 이가 카타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 뒤에 아마 데이 4에 이형용사의 과거형이 나오면서 카타 배울 텐데. 나카타. 이가 카타로 바뀌어서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뒤에 데스만 붙은 거구나. 응. 굳이 쪼개서 판단하자면. 그럼 뒤에를 좀 더 공부를 하면 좀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 사실 한국어도 아나요가 있죠? 아나요? 뭐뭐 하지 않아요? 근데 안 왔어요라고 과거를 안에 넣잖아요. 밖에 넣지 않고. 안 와요랑 안 왔어요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얘네도 그래서 아닌가? 나이 데스를 나이 데시다라고 뒤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안쪽에 바꿔서 나카타 하고 뒤에 데스 요를 붙이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근데 뒤에를 바꾸는 과거형이 있나? 우리 없지. 그래서 우리랑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오케이. 왜냐면 데시다라고 생각하면은 요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가 아니라 앞쪽을 바꾸고 뒤에 요만 데스만 살짝 붙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약간 오버한 궁금증은 이런 유형의 구문이 또 있을까요? 앞으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앞을 바꾼다 했으니까 우리도 뭐 사이에 뭔가를 더 넣듯이 일본어도 그 중간 거를 계속 바꾸나요? 그런 문법들이 있는데 그때 또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와의 또 뒤를 바꾸는 법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그게 다 이형용사에서 온 거여가지고 또 요것만 잘 외워두시면은 이형용사라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구조를 배우는 거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도 단어긴 하지만. 좋습니다. 네. 책에서 이제 나온 단어들이 좀 몇 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워낙 외래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영단어가 일상처럼 쓰이는 단어들도 있고 근데 그거에 한글 원형들도 존재를 한단 말이죠. 네. 시험과 테스트 같이.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게 좀 우리랑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테스트는 이해할 수 있어. 테스트. 그러면서 시험은 뭐죠 원래는? 식행. 테스트는 할 수 있다 생각해. 네. 근데 우리는 밀크 한 잔 할래라고 안 하잖아요. 얘들은 미루쿠라고 돼 있어서 여기 미루크라고 안 돼 있는데요? 기운유구나. 미루쿠라는 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 쓰는 케이스가 있네요.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주로 이제 아마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상품 같은 거 보면은 미르크 그리고 우유 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밀크 맛이라고 해요. 미르크 하지. 요렇게 좀 상품명에는 주로 미르크라는 말이 더 쓰고 있긴 해요. 그렇구만. 네. 자, 그러면은 데이3로 가볼게요. 이제 형용사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좀 헷갈렸어요. 형용사와 동사의 경계. 형용사와 동사의 경계? 간이상은 어떻게 느껴졌어요? 그냥 순전히 한글로만 생각을 하면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걱정하다 같은 경우에 우리는 동사인데 이게 지금 형용사의 챕터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심빠이다. 그런데 간이상이 일단 마인드셋부터 바꿔야 돼요. 이게 모든 공부하시는 분 저도 그랬지만 일본어는 외국어예요. 우리랑 똑같이 1대1로 뭐 어떻게든 껴맞추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학생들이 일본어가 우리가 어순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고 뭔가 묘하게 다 비슷한 게 되게 많아서 쉽게 접근을 하는데 다들 힘들어하는 게 이 마인드에서 못 벗어나서 힘들어요. 뭔가 껴맞추려고 해요. 이거 한국어로 미는데 왜 이거야? 예외네? 예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얘네는 원래 이렇게 쓰는데 그 자체인데. 우리는 예외라고 받아들여서 예외로 또 책에서는 또 쓰죠. 그치. 애초에 그렇게 교육이 돼버렸지. 그렇게 교육이 됐어. 난 그게 좀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셋 자체를 외국어라고 생각합시다. 왜냐면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또 포기한다고. 한자 너무 싫어요. 다들 그러거든요. 한자는 얘네 언어예요. 한자 당연히 싫지. 우리도 싫지. 근데 한자를 모르면 일본에 가서 뭘 못 시킨다니까요. 메뉴 보고. 그래. 그게 맞는 말이지. 사실 네덜란드어를 공부를 할 때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봤거든요. 일본어는 근데 그 유사함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 그래. 알겠어. 그럼 이런 질문은 패스하죠. 너무 많았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그냥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사실은 동사와 형용사의 경계가 되게 불분명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어도 그냥 그렇다 하고 받아들이면 끝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쵸. 내부 속구. 수면 부족. 네. 내부소크. 왜요? 한자어겠죠, 분명히? 당연히 한자어죠. 분명히 한자어일 것 같고. 네.
합성어인가요? 합성어예요. 내부가 수면인가요? 내가 수면이에요. 뇌물에? 그 내자가 맞아요. 부속구, 부속구, 응. 부족이구만. 근데 후속구예요, 원래. 근데 이제 붙으면 쌍따옴표 같은 거 붙는다고 했잖아요, 땡땡. 그래서 내 무속구예요. 원래 내 후속구인데 내부속구예요. 그 내구나. 네. 네. 뭐 아직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질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 녹음이 되면 한 데이 10까지는 돼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첫 시작이니까 가볍게 하는 걸로 하고. 네. 제가 일부러 일하시는 분들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템포로 커리큘럼을 짰기 때문에 같이 간이랑 이번 기회에 뭐 N3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JLPT 따시고 또는 탈락하셔도 제가 짠 커리큘럼으로 해본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남겨도 되나요? 네, 그러세요. 아유, 뭐, 간이상이 남기시면 저야 감사하죠. 대신 합격하세요, 간이상은. 강요합니다. 아니, 다른 분들 강요할 수 없는데, 간이상은 꼭 합격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압박 주기. 같이 화이팅 합시다. 네. 이제 같이 하고 계신 분들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네. 같이 화이팅해서 꼭 따는 걸로. 좋아요. 힘내보자고요. 굉장히 힘들어 보여, 지금. 오늘 좀 피곤한 편. 고생했어요. 일하면서 공부하시느라. JLPT 시험 12월 4일이니까 그때까지 함께 해봅시다. 그리고 참고로 9월 1일부터 접수 시작이니까 제가 그때쯤 한 번 더 제가 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미나상 간바리마쇼.